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조금씩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취미, 화려해진 옷차림, 늦어지는 귀가 시간. 처음엔 건강을 위한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얼마 전에 대학 시절 첫사랑을 만났고 그 둘은 남편 몰래 불륜을 즐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 동호회라는 이름 아래 VIP룸에서의 은밀한 만남, 리조트에서의 뜨거운 밤, 모든 순간이 불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은퇴한 후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한 남자가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그 삶을 냉정하게 복수하게 되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우는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35년을 바친 회사 관리직 생활이 오늘 끝났어요. 그의 손엔 퇴직금 통장과 함께 시골 전원주택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조용히 살면 되겠네. 현우는 차 안에서 아내 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축하해요. 근데 저 오늘 동호회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죠. 현우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미정은 2달 전부터 스크린 골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저 요즘 몸이 너무 굳었어요. 운동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집 근처 스크린 골프장 회원권을 끊었죠. 처음엔 현우도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은퇴 후 아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평소엔 화장도 대충 하고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외출할 때면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립스틱 색깔을 고르고 또 골랐죠. 당신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어? 현우가 물으면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 어느 날 현우는 거실 소파에 놓인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값비싼 골프웨어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레슨복 상의만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브랜드의 향수 상자도 있었죠. 현우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달콤하면서도 매혹적인 향이었습니다. 미정이 평소 쓰던 향과는 전혀 달랐죠. 이건 언제 산 거야? 현우가 물었지만 미정은 이미 샤워실로 들어간 뒤였어요. 그는 쇼핑백을 도로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밤이 되자 미정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현우는 침대 옆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고 미정은 화장대 앞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었죠. 알림이 울릴 때마다 미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녀는 서둘러 로션을 바른 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어요. 몇 초 뒤 또 알림이 왔고 미정은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현우가 물었어요. 아, 동호회 단체방이요. 다들 재미있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가슴팍에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현우에겐 묘하게 어색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낯선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그 노래는 현우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미정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죠. 그거 무슨 노래야?
아, 그냥 요즘 라디오에서 나온 거요.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현우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 노래엔 추억이 깃든 듯한 감정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들었던 노래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집보다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오늘도 연습 가요. 또 어제도 갔잖아. 단체 레슨이 있어요. 빠지면 안 돼요. 미정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레슨복을 입고 향수를 목과 손목에 뿌렸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입술엔 은은한 색조의 립글로스를 발랐어요. 그 모습은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현우는 창밖으로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정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저녁이 되어도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홀로 저녁을 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죠. 언제 와? 1시간이 지나도록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어요. 아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불안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했죠. 현우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아침 식탁에서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전날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내역을 훑어 내려가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크린 골프존 VIP룸 18만 원. 같은 항목이 이번 달에만 3번 찍혀 있었어요. 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 전주 금요일, 그리고 엊그제. 모두 미정이 동호회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VIP룸이 뭐 하는 데지? 현우는 중얼거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골프용품 전문점 결제 내역도 눈에 띄었습니다. 골프 갤러리 강남점 95만 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현우는 미정의 골프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겨우 2달 배운 초보자가 100만 원짜리 장비를 살 이유가 없었죠. 이 여자가 대체 뭘 산 거야? 그는 명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또 다른 항목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금 인출 70만 원. 출금 장소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이었어요. 미정은 평소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현금을 70만 원씩이나? 현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현우는 차갑게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미정은 명세서를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그거요? 동호회 운영비예요. 제가 총무라서. 총무가 VIP룸을 왜 3번씩 쓰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단체 연습이었어요. 여럿이 같이 쓰면 VIP룸이 더 넓어서 편하거든요. 그럼 왜 당신 카드로만 결제하는 거야? 나중에 다 정산받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미정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다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당신, 오늘은 또 어디가? 지방 원정 라운딩이요. 강원도 쪽이에요. 지방까지 간다고? 하루 만에 다녀오는 거야? 아니요,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미정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들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캐리어를 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 여행 갈 때보다 훨씬 공들여 짐을 쌌죠. 새로 산 골프웨어, 화장품 파우치, 심지어 란제리까지. 골프 치러 가는데 왜 그렇게 많이 챙겨? 여자들은 원래 짐이 많거든요. 미정은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럼 내일 저녁에 봐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우는 혼자 남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가 미정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열어본 적 없는 곳이었죠. 옷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거리던 그의 손끝이 딱딱한 물체에 닿았어요. 골프 가방이었습니다. 현우는 가방을 끄집어내 지퍼를 열었어요. 안엔 새 것처럼 깨끗한 골프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포켓을 열었을 때 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엔 남성용 골프 장갑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의 손목 부분엔 은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현우는 장갑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은 현우의 것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장갑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대체 누구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죠.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 했어요. VIP룸 결제, 100만 원짜리 골프용품, 현금 인출, 그리고 이 남성용 장갑. 미정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장갑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렸죠.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론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혹시 그 남자와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녀는 피곤한 듯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엔 화장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골프 어땠어? 현우가 무심한 척 물었어요.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목을 힐끗 쳐다봤어요. 목덜미 쪽에 작은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벌레 물린 자국처럼 보였지만 현우는 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소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이 다시 외출한다고 말한 날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동호회 저녁 모임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정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현우도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미정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미정의 차는 집 근처 스크린 골프장이 아닌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현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30분쯤 달리자 미정의 차가 고급 스크린 골프 클럽 앞에 멈췄어요. 프리미엄 골프존이라는 간판이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미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레슨복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슴선이 드러나는 와인색 원피스였습니다.
머리는 곱게 웨이브를 넣어 풀어내렸고 하이힐을 신은 걸음걸이는 우아했죠. 저게 골프 치러 가는 옷차림이야? 현우는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현우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리셉션 직원이 미정에게 공손히 인사했고 미정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우는 계단으로 올라가며 층수를 확인했어요.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복도 끝에서 미정을 지켜봤어요. 미정은 복도 끝 VIP룸 7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문이 닫히기 직전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왔어? 목소리는 친근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현우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정의 높은 웃음소리와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이어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땡그랑 땡그랑. 건배.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들은 골프를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복도를 걸어 나와 1층 리셉션으로 내려갔어요. 저기요, 3층 VIP룸 7번이 단체 연습실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쪽은 2인 전용 비밀룸이에요. 예약하신 2분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2분이요? 네. 서투른 직원은 현우에게 예약 내역을 보여줬어요. 현우는 화면에 찍힌 박재훈이라는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현우는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박재훈, 그 사람이 대체 누구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쳤어요. 박재훈 골프 레슨. 검색 결과에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어요. 동호회 레슨 프로라는 소개와 함께 여러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장에 미정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단체 사진이었지만 미정은 재훈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재훈의 손은 미정의 허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 입구 문이 열리며 2사람이 나왔습니다. 미정과 재훈이었어요. 미정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뭔가 속삭였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미정의 허리로 내려갔어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미정은 몸을 살짝 기울이며 재훈의 팔에 기댔습니다. 2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 있었어요. 재훈이 미정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미정은 재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무언가 말했죠. 미정의 손이 재훈의 셔츠 깃을 잠시 붙잡았어요. 현우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죠. 미정아, 너가 대체 왜? 그는 낮게 신음했어요. 2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고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재훈은 미정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미정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잠시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헤어지기 싫다는 듯. 재훈이 먼저 손을 빼내며 윙크를 보냈고 미정은 얼굴을 붉히며 차에 올랐어요. 현우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차가 사라진 뒤에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핸들을 붙잡은 손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게 진짜란 말이야?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VIP룸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나누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현우는 시동을 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딸을 낳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동반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차 안에서 새벽을 맞이했어요. 해가 뜨기 전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는 속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현우는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미정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박재훈이라는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미정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딸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서 혹시 엄마한테 뭔가 들은 거 없니? 전화 너머로 하은이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엄마가 요즘 대학 시절 얘기를 자주 하세요. 대학 시절? 네. 동아리 활동했던 얘기요. 그때 좋아했던 선배 얘기도 했고요.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선배가 누군데? 이름은 안 말했는데 골프를 엄청 잘 쳤대요. 그때 엄마가 진짜 좋아했다고. 하은의 말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다. 고맙다, 하은아. 전화를 끊은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 현우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박재훈을 검색했어요.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영학과 졸업, 골프 동아리 회장 역임. 미정과 같은 대학이었어요.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재훈의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골프장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최근 게시물 중 하나에서 현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여자는 미정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체형, 같은 헤어스타일. 현우는 휴대폰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더 오래된 게시물을 뒤지자 단체 사진들이 나왔어요. 동호회 회식 사진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중 미정이 보였어요. 그녀는 재훈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의 팔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그 손은 미정의 어깨 뒤쪽에 있었어요. 사진을 확대하자 더 선명히 보였습니다. 재훈의 손가락이 미정의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재훈 쪽으로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어요. 다른 회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현우는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 다녀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미정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딩동. 미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리며 답장을 보냈죠. 몇 초 뒤 또 알림이 왔어요. 미정은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후후. 그 웃음소리는 현우에게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정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휴대폰 속 상대방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미정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아, 동호회 사람들이요. 그래.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냥 내일 라운딩 일정 얘기예요. 미정은 얼버무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미정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여보, 전원주택 공사비를 조금만 밀어주면 안 될까요? 왜? 계약금 이미 냈잖아. 그게 요즘 동호회 활동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요. 미정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골프용품도 더 사야 하고 회식비도 있고. 현우는 미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골프용품을 얼마나 더 사려고 그래? 그냥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아니, 이미 100만 원짜리도 샀잖아. 도대체 뭘 더 사게?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정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드라이버가 필요해서. 초보가 무슨 벌써 드라이버야. 당신 골프를 제대로 칠 줄이나 알아? 현우는 소리쳤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 돈으로 살게요. 미정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현우는 거실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과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노후가 아니라 박재훈과의 두 번째 청춘을 말이죠. 현우는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남자. 그는 중얼거렸어요. 미정은 첫사랑을 잊지 못했고 이제 다시 만났으니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였죠.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는 결심했어요. 가정과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현우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조금 급해.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도윤은 현우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어때? 내 사무실로 와.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은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는 미정이 재훈에게 보낸 메시지들, SNS 사진들, 카드 명세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현우의 눈빛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도윤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아, 미정이가 요즘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이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확보한 증거는 있어? VIP룸에서 남자랑 나오는 거 봤어. 스킨십 하는 것도 있고.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것만으론 조금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아. 호텔이나 숙박시설 출입 기록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건 어떻게 구해? 탐정 같은 사설 조사원을 쓰는 게 제일 확실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이도윤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최기석,
민간조사 전문. 현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탐정 비용은 얼마나 들어? 걱정 마. 너가 지금 지켜야 할 건 재산이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최기석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의뢰인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요. 기석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우는 미정의 사진과 스크린 골프장 정보, 그리고 동호회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 리조트로 라운딩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이요. 그렇군요. 제가 따라가서 파악하겠습니다. 기석은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어요. 현우는 서명하며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 예상이 틀렸으면 어쩌죠? 그럼 다행이겠죠. 하지만 의뢰인 말씀 들어보니 10중 8구 맞을 겁니다. 기석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다녀올게요. 내일 저녁쯤에 올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우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현우는 창문 너머로 그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으로 기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몇 시간 뒤 기석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리조트 도착. 의뢰인 부인 확인. 남성과 동행 중. 현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곧 사진이 전송되어 왔어요. 사진 속엔 미정과 재훈이 리조트 주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엔 두 사람이 숲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훈이 미정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재훈의 어깨에 기대며 걷고 있었죠.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무렵 기석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가 왔어요. 로비에서 체크인 확인. 객실 번호 708호. 2명 함께 입실.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708호. 그는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후 사진이 또 전송됐습니다. 재훈과 미정이 리조트 로비를 지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영락없는 불륜 남녀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몇 시간 후 다음 사진엔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재훈의 손이 미정의 허리를 감싸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밤 9시 기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7층 복도 감시 중. 두 사람 708호 입실 확인. 곧 동영상이 전송됐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미정과 재훈이 나타났어요. 재훈은 미정의 코트 단추를 천천히 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재훈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재훈이 미정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재훈이 미정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그 입맞춤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재훈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객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방에 들어갔어요.
둘만의 밤을 보내려고 현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석으로부터 또 사진이 왔어요. 창문 촬영 완료. 사진 속엔 어두운 밤 708호 창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서로 껴안은 채 흔들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미정의 등을 쓰다듬는 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미정은 재훈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겹쳤어요. 현우는 사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건 증거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의 최종 보고가 왔어요. 오전 8시 30분. 퇴실 확인. 동영상이 함께 전송됐습니다. 708호 문이 열리고 재훈이 먼저 나왔어요. 뒤이어 미정이 나왔습니다. 재훈은 미정의 손을 잡아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도 촬영됐어요. 재훈은 미정의 손등을 쓰다듬었고 미정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신혼부부 같았어요. 기석은 모든 사진과 영상을 USB에 담아 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우는 USB를 받아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의뢰인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기석은 현우를 응원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확인했어요. 손잡고 걷는 모습, 객실 입실, 창문 너머 실루엣, 아침 퇴실 장면.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재훈과 불륜의 밤을 보냈어요. 현우는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도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할 거예요. 현우는 USB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결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며칠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도윤과 만나 법적 절차를 상의했어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 도윤의 조언에 따라 현우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계약금 명의를 자신 단독으로 변경했어요. 공동통장에서 자신의 몫을 분리해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딸 하은으로 바꿨죠. 모든 과정을 미정 몰래 진행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는 끝났어. 이제 상간소송 자료만 더 모으면 돼. 도윤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도윤아.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시각 미정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화면엔 제주도 골프 리조트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오션뷰 스위트 1박에 45만 원. 미정은 예약 버튼을 누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휴대폰으로 재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제주도 예약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 미정이 최고야. 기대된다. 미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어요. 재훈과의 제주도 여행을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골프 의상 코너에서 고급 브랜드 옷들을 골랐습니다. 화이트 톤의 셔츠, 베이지색 치마, 명품 선글라스.
총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어요. 여기 카드요. 점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미정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쇼핑백을 침대에 쏟아놓고 하나씩 꺼내봤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현우가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엔 쇼핑백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제주도 갈 때 입을 옷이요. 제주도? 또 동호회야? 네. 이번엔 특별 원정이에요. 골프장도 좋다고 그러고. 미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현우는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한 벌에 70만 원. 이 옷이 70만 원이야? 좋은 브랜드예요. 골프웨어는 원래 비싸잖아요. 미정아, 지출이 너무 많아. 요즘 카드값이 매달 500만 원이 넘는다고.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쇼핑백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제가 번 돈으로 살게요. 당신이 번 돈? 당신 전업주부잖아.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30년을 집안일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일 아니에요? 나도 내 인생 좀 즐기면 안 돼요? 즐기는 게 이렇게 돈 쓰는 거야? 당신은 평생 저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월급 갖다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미정의 말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현우는 거실에 남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월급 갖다 주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30년을 가족 위에 일했는데 그게 전부였다니.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정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현우는 그 틈을 타 미정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카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재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이번에 제주도 가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자. 정말 보고 싶어. 오빠도요.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특별한 거 준비했어. 기대해줘. 오빠, 사랑해요. 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사진도 있었어요. 재훈이 보낸 미정의 사진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미정은 카메라를 보며 은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엔 우리 미정이 제일 예뻐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현우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음 날 현우는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제주도로 간답니다. 한 번 더 추적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항공편 정보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정이 예약한 리조트는 제주 골프 리조트예요.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추적하겠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현우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서재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이혼 소장, 상간소송 서류, 그리고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준비해 준 것들이었죠.
현우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복수는 이제 곧 시작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거실에선 미정이 노트북으로 제주도 관광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오빠랑 여기도 가고, 거기도 가야지.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현우와의 삶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오직 재훈과의 미래만 그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파국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엔 새로 산 골프웨어들이 정성스럽게 담겨져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파우치도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화장하던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립스틱을 한 번 더 발랐어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잘 다녀와. 그래요.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미정은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기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장이 즉시 왔어요. 몇 시간 뒤 기석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주공항 도착. 남성과 합류 확인. 사진이 전송됐어요. 공항 로비에서 미정과 재훈이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끌어안으며 서로 입을 맞췄어요. 미정은 눈을 감고 그 입맞춤을 받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우는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진들이 전송됐어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 재훈이 운전하고 미정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미정이 재훈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듯 했어요. 다음 사진은 해변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재훈은 미정의 손을 맞잡고 있었고 미정은 재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연인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연인이었죠.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녁 무렵 기석의 메시지가 왔어요. 리조트 도착. 체크인 진행 중. 동영상이 함께 전송됐습니다. 현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리조트 로비에서 재훈과 미정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재훈이 카드를 건네며 직원과 이야기했어요. 오션뷰 스위트로 예약한 박재훈입니다. 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513호 객실입니다. 직원이 키카드 2장을 건넸어요. 재훈은 키카드를 받아 하나는 자신이, 다른 하나는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키카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재훈이 미정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미정은 재훈의 가슴에 기대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이더니 미정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미정은 재훈의 목에 팔을 두르며 키스에 응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미친년놈들.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 9시
기석으로부터 또 보고가 왔습니다. 513호 복도 촬영 완료. 입실 확인. 사진 속엔 복도에 선 두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재훈은 문을 열며 미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정의 옷매무새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죠. 재훈이 미정을 객실 안으로 밀어넣듯 들어갔어요. 미정은 재훈의 목에 매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깍 잠기는 소리. 10분쯤 지나자 또 사진이 왔습니다. 창문 촬영. 멀리서 줌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513호 창문이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안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재훈과 미정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미정의 셔츠가 벗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훈의 손이 미정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침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미정이 재훈의 셔츠를 벗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림자들이 침대 위로 쓰러졌죠. 서로를 끌어안으며 뒤엉킨 그림자. 현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의 보고가 또 왔어요. 오전 10시. 두 명 함께 조식 레스토랑 이동. 사진 속 미정은 재훈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엔 키스마크가 선명했죠. 미정은 스카프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덮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재훈은 미정에게 과일을 떠먹여줬습니다. 미정은 입을 벌려 받아 먹으며 재훈을 바라봤어요. 눈빛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이 미정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으로 손등을 천천히 그리듯 만졌습니다. 미정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엔 골프장 사진이 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라운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이 미정의 자세를 고쳐주며 뒤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미정은 재훈의 품에 몸을 맡기며 웃었습니다. 샷을 마친 뒤엔 하이파이브를 하고 재훈이 미정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미정은 재훈의 목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체크아웃 완료. 공항 이동 중. 리조트 로비에서 두 사람이 체크아웃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재훈은 미정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재훈이 미정을 끌어안고 긴 키스를 했어요. 미정은 눈을 감고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헤어지기 싫다는 듯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미정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재훈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기석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현우에게 전송했어요. 총 183장의 사진, 12개의 동영상, 증거 확보 완료. 현우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객실 출입, 키스 장면, 침대 위 실루엣, 아침 식사, 골프장 스킨십,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이혼 소송 서류, 상간 소송 서류, 증거 사진 목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옷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옷,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짐을 다 싸고 나서 현우는 식탁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엔 짧은 편지를 함께 놓았어요. 미정에게. 우리의 결혼은 이제 끝이야.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말길. 법정에서 보자.
현우는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짐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문을 닫고 집을 떠났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시골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엑셀을 밟았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적막감이 느껴졌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편지부터 읽었어요.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이혼 소장과 상간소송 서류, 그리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조트 객실 출입사진, 키스 장면, 손잡고 걷는 모습,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안 돼. 미정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여보, 여보. 미정은 울부짖으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전원주택에 도착해 있었어요. 도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응, 이제부터 시작이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현우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론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 도윤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서로 마주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현우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 모든 게 명확했죠. 피고 서미정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위자료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상간소송도 진행됐어요. 재우는 법정에 출석해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지자 재우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그는 동호회에서 쫓겨났고 레슨 계약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그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미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어요. 재훈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미정을 피했어요. 미정은 혼자였습니다. 반면 현우는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안개 낀 들판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신의 고통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딸 하은이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빠,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이제 괜찮아. 현우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더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 거야.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과 배신에 흔들리지 않을 삶. 현우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우 씨는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냈죠. 때로는 용서가 미덕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과 배신 앞에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우 씨는 이제 전원주택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